비트코인 이제 폭락장의 대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마비가 결국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무조건 항복 외에는 이란과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이 하락의 트리거가 되었죠. 과연 이 무서운 폭락장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당장 취해야 될 포지션 지금 바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프로 한재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 폭락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차트가 무슨 조울증 걸린 것처럼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67.7K까지 쭉 빠졌는데 1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 어제 하루 3월 6일에서 빠진 양만 해도 7% 가까이 이런 식으로 급락하던 움직임이 나와줬고 미 장이 열리고 이 단시간 만에 4%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67.7K 여기를 찍어줬는데 어제 분명히 2월부터 이어진 이 상승 추세선과 이 단기 채널링 이 하단 또 여기에 이 매물대를 기반으로 지켜줬어야 될 이 자리를 못 지키면 안 그러면 폭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깨질 때 그 순간 당연히 숏 포지션을 설계를 해야겠죠. 하지만 급락이 순식간에 진행됨에 매수가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시간 대응방에서 이미 안전 타점 들이면서 전량 익절 상태였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 하락 채널이 형성된 상태로 이렇게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지 못하면 다시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단기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 이 74K 고점에서 현재 급락 후 조정 그리고 급락 후 조정 급락 후 조정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계단식으로. 여기서 차트를 볼 때 반드시 이 지지와 저항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현재 무빙이 진짜 안 좋은 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계속 저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샀다가는 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하락을 예고하는 이 깃발 패턴,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하단에 2월 초부터 이어진 추세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시즌 종료급 이 하락이 50K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여기가 전부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에 이 음은 구름대 빨간색 보이시죠? 엄청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항대가 지금부터 추가 하락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차트에서 보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ETF 흐름을 봐도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순유출이 일어났죠. 최근에 그나마 유입세로 돌아섰던 것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의 자금 흐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활동 시장의 심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 양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자, 어제부터 빨간색으로 음수로 전환이 됐죠. 최근에 좋았던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 고래들의 움직임도 어제 급격하게 이렇게 꺾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이죠. 파생 시장의 움직임도 이 미결제 약정에서 보게 되면 계약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파생 상품 시장의 순수 계약 수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거든요. 이렇듯 좋지 않은 상황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 이슈로 인해 제3차 오일 쇼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까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걸 꼭 한국 사람이라면 아셔야 되는데 특히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연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진행이 되게 되면 물가 폭등이 진행됨에 원유 가격 상승은 이 석유화학 그리고 운송, 이 전력을 포함한 모든 산업군의 이 생산 및 이 물류 비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되어 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즉각 전가되어 이 강력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 되겠죠. 물가는 치솟는 반면 이 생산 단가 상승과 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 수지 악화 및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급증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유가가 오르면 이 동일한 양의 에너지 수입을 하더라도 이 달러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와 이 자동차 등의 수요마저 감소하면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데, 이건 이 반도체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미 수주가 완료된 상태로 이 수요는 감소하지 않겠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그만큼 이익이 빠지는 것이죠. 이는 국내 시장에서 이 달러 유출을 가속화하여 이 원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겠죠. 이 높아진 환율이 다시 수입 원가를 높이는 이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1.75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부동산 때문이고, 뭐 표팔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도 이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주담대 같은 대출이잖아요. 지금 금리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동산 건들면 지금 현재 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금리 기조가 강제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 불보듯 뻔하죠. 이 자산시장 충격이 가장 먼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등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시장에 가장 먼저 급격하게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원화를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 없어지는 걸 그냥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떨어지는 중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 3월 들어서 이 구독자님들께 드렸던 이 안전 타점들만큼은 현재 7일까지 총 7번의 포지션 전부 수익으로 달성한 상태이며, 2월에도 수익률이 80%에 육박한 이런 좋은 수익률 보여드렸습니다. 차트뿐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이 거시 경제 등 이 전부 다 살펴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 드리는 것이고, 아직 하락의 위협은 끝나지 않는 상태라 그 위험성이 더 커진 것으로,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자리에서 이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안 되겠죠. 특히나 이 롱 포지션에 비해서 이 숏 포지션은 대응하기 더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안전 타점을 드릴 때는 롱 포지션 비율을 8대 2 정도로 더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확한 손절 라인을 지켜가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알림 설정만 잘 받으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포지션 지켜보시고 이전 데이터들 확인하시면서 본인 관점과 동일하다 싶으시면 그때 따라오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하시면 과거 기록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고 있는지 구경하러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 전쟁의 여파는 현재 시점보다 앞으로 더 크게 작용될 것이고, 언제나 이런 전쟁통에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었죠. 전쟁 이슈로 묻혔는데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이었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의 예측치인 58,000을 완전히 뒤엎고 고용이 큰 폭으로 깎였죠. 헬스케어 부분과 이 대규모 파업이라는 또 악천후까지 일회성 요인이 동시적으로 이 수치 하락에 영향을 주긴 했으나, 이 제조업과 그리고 운송, 창고 등 이 핵심 경기 순환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1, 2월 수치 하향 조정까지 겹쳐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이 켜졌어요. 보통 이런 고용 쇼크는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키워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유가의 폭등, 이런 상황이고,
고용 둔화는 이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여기에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내면서 연준이 헷갈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당분간 금리는 동결이 될 거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하락을 가리키는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이 진행 중으로 이렇게 있죠. 목표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엘리어트 파동을 그어 보게 되면 이렇게 5파동이 완성된 상태에서 현재 A, B, C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 C 파동은 A 파동의 길이와 1대1로 매칭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자리가 어디냐? 바로 52.324, 52.3K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방을 열어두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현재 차트상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기관과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특히나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실시간으로 이 공유를 드리면서 이 타점까지 수립하면서 대응방 통해서 이번 장세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료는 이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으면 지금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금 잡아둔 제 예상 흐름과 그리고 관점 이런 것들 챙겨 가시고 온체인 데이터 여기까지 받아 가신 채로 이를 근거 기반으로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들어서면서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라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잠시 이 급락 후 보이는 데드캣 바운스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1시간 봉상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캔들을 보시면 밑꼬리를 다 길게 달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강한 매수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인 이 노란색 POC 라인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그 중심 가격이고, 지금 이 저항 맞고서 지금 하락하는 구조죠. 그리고 어제 단기 급락으로 생긴 이 채널선을 유지해 주면서 이제 하락하는 구조로 있는데, 만약 이 쌍바닥 패턴이 이 컨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넥라인에서 진입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롱 포지션으로요. 이 자리가 68.5K 정도 되겠네요. 다만 당장 오늘 하방으로 쏟아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장세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있는 포지션이라 저 레버리지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넥라인까지 가기에 지금 이 두 가지 저항대가 있거든요. 이거 둘 다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낼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POC 저항대를 못 뚫어준다. 그럼 여기서는 아직 어떠한 매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망 또는 이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현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전환이 되려면 기존의 중요 라인이었던 이 하단 추세선과 기존 채널링의 하단, 그리고 이 매물대 이 겹쳐 있던 자리 69.5K 이 자리를 회복해서 여기까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기엔 지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이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힘든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다 싶으시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재원이었습니다.